안녕하십니까. 한의학박사 이태경 원장입니다.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창원의 김 원장님께서 향부자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향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향부자의 개요입니다. 향부자는 사촉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의 덩이줄기입니다. 이명이 사촉, 향부, 뇌공두, 삼릉초, 향두초, 고강두 등 그 외에도 많습니다. 향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주로 분포하고 전 세계 열대와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특히 벼, 사탕수수, 목화, 옥수수 등의 경작지에 출현하여 작물의 생산을 저해하는 유해식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덩이뿌리 식물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향부자도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향부자의 생김새를 보겠습니다. 사촉과 여러 해살이 식물인 향부자는 대부분 방추형이며 길이는 2에서 3.5cm, 직경은 0.5에서 1cm이다. 겉은 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종주름이 있고 6개에서 10개의 약간의 융기된 고리가 있으며 거모한 것은 겉이 매끄럽고 꼬리가 뚜렷하지 않다. 가을에 덩이줄기의 잔뿌리를 채취하고 거모하여 끓는 물에 넣어 살짝 삶거나 쪄서 말려 사용한다. 먼저 향부자의 기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명의별록에서부터 청대 본초부진까지 모아봤습니다. 기미가 다양한데요. 뭐가 옳다 틀리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미라는 것이 실제 맛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본초의 인체에서의 대사작용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인상 같은 경우도 기가 한에서 온까지 다양하거든요. 향부자도 그렇군요. 우선 미를 보면 신미, 고미, 약간 고미, 감미, 약간 감미 이렇게 다양한데요. 기는 한, 미안, 미온, 온, 평도 있어요. 그리고 향이나 조는 성으로 보면 되죠. 향기가 있고 말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부자의 주치를 보겠습니다. 명의별록에서 득배본초까지 모아봤는데요. 몇 번 찾지 않았는데도 양이 많군요. 명의별록의 내용을 기본으로 훑어보죠. 흉중의 열을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부의상 흉중, 허열, 통, 양엽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좀 더 확장하면 신복의 광란이나 소화 통증까지 관련지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열과 관련지어 골증, 감열 같은 것도 연결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대한 것인데요. 각종 피부병이 관련되네요. 그런데 경학전서에서는 단, 기체, 불행자에게 요약이 된다고 해서 피부병 중에 기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부자는 부인과의 요약이죠. 북루대하, 월경부조와 같은 부인병에 다용되는데요. 경학전서에서는 기역재병이라고 하여 기역의 부인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종이나 노여움, 우울함 등의 정신적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부자는 법제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동변초하면 기를 내리고 초초하면 기통에 쓴다고 하였습니다. 알아둘만한 내용이죠. 내용이 정말 많고 다양한데요. 이천은 리기열로 써머리하였습니다. 본초 종신에서는 주 1체기, 국이라고 하여 기에 의한 모든 증상으로 써머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초를 이하고 유구를 푼다고 하였고요. 득배본초에는 혈흔 기체라 하여 기혈이 응체된 것을 말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뭔가 막히고 체한 상황을 해소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이 기혈에 모두 관련이 되는데 기에 좀 더 비중이 있다 볼 수 있죠. 혈중기약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구적 개념으로 3초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앞에 기미에서도 다양하게 언급되었고 주치도 다양해서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잡기가 어렵지만 중심을 굳이 잡아보면 주로 풀고 훑어주는 작용을 하다 보니 미는 주로 신미, 주치는 해울이 되겠습니다. 기는 물체된 것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온기를 언급하기도 하고 반대로 염증 양상을 잡아주는 역할을 보고 한기 쪽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평기로 많이 봅니다. 현대 연구를 보면서 조금 더 의미를 확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분입니다. 향부자는 정말 많은 양미 성분들이 밝혀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양리 효능도 많습니다. 양리 연구와 함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향부자의 양 연구를 보겠습니다. 중추신경 계통에서 최면, 마취, 해열 진정작용, 강원작용, 도파민 생합성 증가, 전뇌 허열 재활류 손상 후 쥐의 해마세포에서 세포 자멸을 방지하는 유전자 발현 감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항울제작용, 뇌 미소관 섬유 불완전화에 의한 염증의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알츠하이머에 응용 가능합니다. 심혈관 계통에서는 강심작용, 심률작용 완만화, 강압작용,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 심장의 칼슘 통로와 포타슘 통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고혈압에 응용이 가능하다는군요. 심장의 허열 재관류 손상 모델에서 손상된 심근경색을 유의성 있게 줄였으며 심장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기관지경련 보호작용이 있고 에스트로겐양 작용으로 불규칙한 월경의 치료에 사용하고 자궁 수축에 대해서 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화스트레스 억제에 의해 위손상 억제를 하고 장관에서 평활근 억제에 의해 장력 감소 작용이 있습니다. 면역세포 기능 촉진 작용이 있고 담즙분비 촉진 작용이 있으며 파골세포 억제 작용으로 항골다공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 항균, 항알러지 작용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과 항당뇨 작용, 체중 증감이 상승된 생화학적 지표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항비만 효과죠. 향부자의 유효 성분 중에 알파사이페론과 노트카톤이 지표 물질이 된다고 하는군요.
양리 연구도 의서의 기미와 주치만큼이나 복잡하군요. 인체 장기에 대한 영향은 신경, 신장혈관, 폐기관지, 위장관, 담, 자궁 등이 있고요. 호르몬 쪽 작용인 에스트로겐량 작용과 면역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신경, 혈관, 근육, 면역구, 뼈조직으로 볼 수 있고요. 작용을 보면 신경 안정, 근육 이완, 세포손상 방지, 면역 조절 작용 등이 있고요. 항산화 작용 중에 프리라디칼을 포집하는 내용, 허혈 재관류에서 손상 방지하는 내용을 보면 조직에 대한 보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도한 활색을 억제하고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부나 조직학적으로는 공통점이 명확하진 않지만 신경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신경이 면역계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작용에서의 공통점은 바로 이완시키고 손상을 방지하고 조직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의학적으로 보면 관합추라든지 유기적으로 배칭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다시 의서의 주치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히거나 체한 것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이완과 관련되죠. 피부의 염증도 안정시키고 복로대화도 제하해서 조직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겠군요. 충피모죠. 또 3초에 주목했었는데 3초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으로 림프와 신경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황진의경을 보다 보면 시간관계상 과정은 생략할 수밖에 없고요. 신경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부자는 조직에서의 보호작용과 신경 자체 증상이나 신경과 연계된 증상을 주체하는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